안녕하십니까. 이자를 이겨라 팀 발표를 맡은 영어영문학부 정찬희입니다. 저희 팀은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도전하여 준비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팀 결성을 했고 첫 회의 때 무엇을 했는지, 교수님의 주제 컨펌과 예선 통과 및 본선 준비 과정, 본선 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말씀드리며 저희의 마라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정찬이 저는 금융권과 관련된 대외 활동, 대회를 찾던 중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알게 되었고 경제에 관심이 있던 조윤아 양에게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윤아 양 또한 경제학도인 박상현 군에게 제의를 해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예선 주제는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풀어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우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사람들에게 제일 와닿는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즉 물가를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이슈로 선정하고 예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물가를 예심 주제로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다듬어서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수정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답게 저희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읽고 분석하며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자주 받으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 예선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를 저희는 물류 문제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는 국내 물가 또한 상승시켰다고 작성했습니다. 공급 문제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엔데믹의 영향으로 수요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주장하며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가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선 통과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저희는 본선을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본선의 주제는 7월 기준금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추가 내용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1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인 예선과는 달리 본선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표를 해야 했기에 대본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고 본선에서는 구체적인 금리 인상폭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선 발표 시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 컨셉 또한 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단정한 옷은 필수였고 추첨을 통해 오전 발표를 확정났기에 저희 팀은 오전에 일찍 만나 준비를 했고 발표 직전 예비 공간에서도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졸업하신 경제학과 선배님의 도움으로 발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고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걸쳐 충분한 자료조사와 파워포인트 제작과 함께 저희의 컨셉도 정했습니다. 저희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풀이 설명을 해주는 강사를 컨셉으로 잡고 진행했습니다. 7월 기준금리 결정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표현했고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모의고사 풀이하는 강사로 설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본선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랑 비슷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설립 이유를 제시하며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5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공급 붕괴입니다. 공급 붕괴 및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석유값이 상승했고 곡물 가격 또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수출 규제까지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엔데믹으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원달러 상승으로 인해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수요도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도식화했습니다. 살펴봤던 국제 정세가 수출 수입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수출 위주 경제 산업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각종 수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의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둘의 중첩 효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수지의 악화는 국내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순수출의 감소는 총 수요의 감소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경제학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내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각종 물가 상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노동계는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 상승을 원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임금만큼 최종재 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완화로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여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기여합니다. 이는 물가가 높음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수요의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종 소비 지수들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 둔화로 인해 총 수요 감소를 경제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각종 인사들의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존재의 의의는 물가 안정, 금융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안정도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 부채를 언급했습니다. 부채 또한 중요한 요소지만 물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 팀은 생각했기에 물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금리 상승 폭입니다. 자료조사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저희가 본선 당시 한국은행 측에서 해주셨던 촬영 사진과 예비 소집 시 안내받은 사항들의 사진입니다. 발표할 땐 떨렸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느낀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닌 영어 영문학 전공입니다. 비전공자라 대회에 참여할 때 많은 걱정을 했지만 큰 탈 없이 마무리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에 거시 경제학을 수강하며 대회 때 준비했던 내용들을 복귀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윤하양은 책으로 배운 이론을 실물 경제에 적용하고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실물 경제를 계속 파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제학도인 상영군 또한 대회 준비를 총괄하면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보고서 발표 대본을 최종 검수하는 역할을 통해 언론인이라는 꿈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인의 도전 이야기 이 자리 이기라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